익숙하지만 흔한 환생이라는 소재,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무수한 환생 끝에 혐오하는 인간으로 환생한 주인공 이야기, 존재 소개하겠습니다. 과거 시절부터 물고기, 새, 개미 등 여러 존재로 환생하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존재였으며 긴 시간 동안 인간을 혐오한 그의 마지막 죽음은 코끼리의 죽음이었죠. 그렇게 다시는 환생하고 싶지 않았던 그가 눈을 떴을 땐 인간이자 어느 엄마의 아이 이자인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수많은 환생 때문에 말과 감정이 메마른 아이였는데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병원에 갔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자인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인간의 삶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사와 간첩의 추격전을 보고 있던 이자인, 그는 생각하고 있던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합니다. 자기가 환생했던 동물의 능력을 쓰는 것,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능력으로 이자인은 형사를 죽여나갔습니다. 인간 같지 않는 모습에 겁을 먹은 간첩은 이자인에게 총을 쏴서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이자인은 능력을 사용해 살아남았고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자 홀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인간의 한계를 몰라 죽을 뻔했는데요. 어머니가 그를 발견하게 됐고 이자인은 살고 싶다는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이자인은 혐오하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완성도가 높아 결말이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흔한 환생 소재를 사용했을지라도 작가님의 폼이 심상치 않아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보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으며 가면 갈수록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했습니다. 억울하고 왜곡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주인공 이야기, 환생의 전석 소개하겠습니다. 형의 자식에게 이기기 위해 태어났지만 오른팔이 없는 데이브는 모든 행동과 재능을 형의 자식 카진과 비교당했으며 그보다 항상 느린 둔재였습니다. 그렇게 쓸모가 없자 부모가 돈을 받고 팔았는데요. 카진은 데이브를 장난감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영원한 줄 알았지만 아니었죠. 각종 안 좋은 것에 빠진 카진과 다르게 데이브는 항상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9살이 되던 해 그를 이기게 됩니다. 분노의 이성을 잃은 카진은 데이브를 몰래 찔렀고 그가 죽는 것은 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녀가 살려내서 눈을 떴을 땐 악마와 계약한 죄인이 된 상태였죠. 모든 게 카진과 그의 가문에서 벌인 일이란 걸 알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500년 후의 미래로 환생한 데이브는 잡신이 된 몸의 주인과 만나게 되면서 그의 기억을 알게 되고 전생의 자신이 악인이 된 잘못된 역사를 알게 됐죠. 그래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로 결심하고 그게 잡신과 제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허약한 탓에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천재라 불린 카진과 같은 천골의 몸이란 걸 알게 됩니다. 과연 데이브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뭔가 조금 부족하여 아쉬운 작품입니다. 먼치킨에 필요한 부분은 전부 있지만 조금씩 나사가 빠져 시원한 맛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킬링타임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의 동료가 죽어 영웅의 후손으로 환생한 이야기, 빌어먹을 환생 소개하겠습니다. 용사 파티와 함께 마왕을 무찌르려고 간 하멜, 그는 용사를 시기하고 질투했지만 인정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마왕을 토벌하러 가던 중 용사가 죽을 위기였기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덕분에 용사는 살아남아 마왕을 토벌하러 갈 수 있었고 하멜은 그들을 믿으며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하멜이 눈을 떴을 땐 미래의 용사의 후손이자 반개인 유진으로 환생한 것이었습니다. 전생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몸으로 환생한 유진은 전생과 마찬가지로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나날 속에서 혈계식 날짜가 다가왔는데요. 유진은 전생에 실력이 있기에 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차를 타고 본가에 도착한 유진, 견습을 마친 개인 시종이 그의 수발을 들게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유진은 모래주머니를 찬 상태로 훈련장에서 창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진을 괴롭히려고 온 본가 쪽 쌍둥이는 유진의 모습을 보고서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세월이 다르기에 가볍게 넘길 수 있었으며 유진의 도발에 넘어간 쌍둥이가 대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과연 유진은 용사의 후손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주인공의 모든 게 만족스러운 작품입니다. 망나니면서 자기 이득은 포기하지 않는 성격,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까지 먼치킨의 요소를 잘 보여주며 사이다까지 가득해서 만족스럽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백룡과 계약하여 복수를 꿈꾸는 이야기, 백룡공작 펜드래곤 소개하겠습니다. 과거 반역 가문으로 몰려 10년 동안 아키부대에서 마물과 싸워 살아남은 레이븐, 다쳐도 금방 낫는 불사 능력으로 인해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질투와 시기 속에서 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정찰을 간 레이븐. 하지만 지원이 없다면 승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발타이가 지원군으로 백룡과 백룡의 계약자 펜드래건이 온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레이븐에게 백룡의 계약자를 호위하라는 임무를 줬는데요. 레이븐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쟁 당일이 되자 드래곤과 함께 나타난 엘렌, 백룡의 지원 덕분에 마무를 순식간에 토벌하였으며 전쟁의 승기는 누가 봐도 레이븐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렌과 백룡이 대화를 나누더니 순식간에 몰아치는 마무를 상대하지 않고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방심하고 있던 레이븐은 수세에 몰려 죽기 직전이었으며 백룡 또한 마물과 창에 찔려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불사의 능력을 가진 레이븐은 가문의 억울함을 풀어내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복수물과 판타지 먼치킨의 사이다가 잘 조합된 작품입니다. 가문의 몰락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 그 과정에서 답답함 없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뛰어난 실력과 참된 지휘관의 모습으로 실마리를 찾아가는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신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천재 흑마법사의 환생 이야기, 66,666년 만에 환생한 흑마법사 소개하겠습니다. 흑마법사 디아블로였지만 11신에게 봉인당한 후 셀다 왕국 백작가의 정식 후계자로 환생한 제이미 웰턴, 가족과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럭무럭 자라 9살이 됐습니다. 9살까지 자라는 동안 마법 스승을 3명이나 갈아치우는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덕분에 최고의 실력을 갖춘 새로운 마법사를 백작저에 모시게 됩니다. 한편 제이미는 식사 시간에 맞춰 발걸음을 옮기던 중 엄청난 만화를 보유한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그 마법사는 제이미의 실력을 알아보고서 간단한 마법 실력을 테스트했죠. 과거 최강이라 불린 디아블로답게 제이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법을 보여줬습니다. 정체모르 마법사는 제이미의 실력에 감탄하고서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의도를 알아챈 제이미가 모든 걸 간파하여 장단에 맞춰줬습니다. 그 결과 스승이 될 예정이었던 마법사는 자신이 가르칠 수 없는 뛰어난 인재라는 사실을 제이미의 아버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남기고서 홀로 떠나버렸죠. 제이미는 그가 준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며 복수를 위해 천천히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이미는 전생에 대한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흑마법사다운 실력과 인성을 잘 보여준 작품입니다. 힘을 되찾는 과정에서 먼치킨의 면모를 잘 보여줬고 검과 마법을 동시에 성취하는 모습 또한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성격 등 여러모로 답답하지 않아 좋았습니다. 정파였던 주인공이 죽어 마교 망나니 소교주가 된 이야기, 망나니 소교주를 환생했다 소개하겠습니다. 정파 무린맹에서 재능으로 이름을 떨쳤던 양자각, 내부와 외부의 소행에 의해 독살당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양자각이 눈을 떴을 때 생소한 공간이었고 다른 사람의 몸에 환생하게 됩니다. 양자각은 몸의 정체보다는 벽화에 그려진 신비로고 압도적인 무공에 빠져 연마하게 됐죠. 3년의 시간이 흘러 폐간 수련을 마친 양자각, 밖을 빠져나와 자신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서 몸의 주인과 수련한 무공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마귀의 소교주 마천소였으며 자기도 모르게 천마신공을 연마한 것이었습니다. 정파였던 자신이 마교 소교주가 된 상황에 며칠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마천소, 정신을 차렸지만 온전한 기억이 없어 자신을 찾아온 약혼자 다니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시녀인 줄 알아 하대하게 됩니다.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과 방금의 발언으로 인해 다니엘와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빠져나갔죠. 하지만 마천소는 기억이 없는 탓에 아무렇지 않았고 현재 상황에 관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과연 정파였던 마천소는 과거 자신을 잊고 마교의 소교주로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파였던 주인공이 마교가 된 게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교가 된 주인공,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먼치킨의 힘을 발휘하여 세력을 구축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